차가운 눈빛, 단단한 심장, 그리고 피로 물든 손.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청부살인마 중 한 명으로 기록될 남자,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아이스맨이라 불렸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2012년 개봉한 영화 아이스맨은 바로 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마이클 셰넌이라는 뛰어난 배우가 리처드 쿠클린스키 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연기를 선보였죠. 위노나 라이더, 크리스 에반스, 레이 리오타 같은 쟁쟁한 배우들도 함께 출연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3월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개봉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감독 아리엘 브로만은 이 복잡한 인물의 내면과 잔혹한 이중 생활을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화와 실제를 넘나들며 아이스맨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마피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과정,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하면서도 가족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이중적인 삶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실화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그림자를 깊이 탐색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의 내면에는 점차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폭력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훗날 잔혹한 청부살인마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마피아와 연계된 사업을 하다가 자신의 냉정하고 잔인한 면모를 마피아 두목에게 포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끔찍한 청부살인업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마피아는 그의 타고난 냉혈한 기질과 거리낌 없는 폭력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는 20여 년간 무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피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를 고용한 마피아 조직들은 그의 효율성과 무자비함에 감탄하며 그에게 더 많은 살인 청부를 맡겼고, 그는 점점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살인 행각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오랫동안 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살인 행각을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냉혹한 살인마였지만 집에서는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극심한 이중 생활은 그를 더욱 복잡하고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잔혹한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는 완벽하게 두 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그를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평범한 사업가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위장된 삶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감정적으로 단절된 인물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타인을 기만하는 데 능숙했으며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마치 살인이라는 재능을 마피아 청부 살인업에 직업적으로 활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의 살인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더욱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애정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완벽한 위장을 위한 또 다른 연극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그의 삶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영화 아이스맨은 바로 이러한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복잡한 삶을 스크린에 옮겨 놓았습니다. 마이클 셰넌은 이 역할을 위해 HBO에서 제작한 20시간 분량의 쿠클린스키 인터뷰 영상을 수차례 보며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쿠클린스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과 잔혹함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쿠클린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미묘한 연민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그가 마피아의 룰을 어기면서 점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과정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냅니다. 마피아 세계의 냉혹한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쿠클린스키의 고군분투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살인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잔인했습니다. 독극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칼이나 총으로 직접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맨손으로 사람을 질식시키거나 폭발물을 이용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시체를 유기할 때는 종종 냉동시켜 부패를 지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그는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시신을 냉동시킴으로써 사망 시간을 조작하고 수사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의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죄 수법은 당시 수사관들을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영화가 실화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 아리엘 브로만 역시 쿠클린스키의 주장에 거짓이 많다고 판단하여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쿠클린스키 본인의 진술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HBO와의 인터뷰와 앤소니 브루노의 소설 아이스맨 마피아 히트맨의 고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여전히 그의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리처드 쿠클린스키라는 인물을 재해석하고 관객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인간 내면의 잠재된 어둠, 그리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삶 뒤에 감춰진 잔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관객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행동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관객들의 마음속에 남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실존 인물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마피아의 보스인 로이 데메오의 눈에 띄어 청부살인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로이 데메오는 당시 뉴욕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마피아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데메오 조직은 강도, 살인, 마약 밀매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뉴욕 지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쿠클린스키는 데메오 조직의 주요 집행자 중 한 명으로 활약하며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를 유지하며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인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겉모습 때문에 그가 끔찍한 살인마라는 사실을 상상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마치 평범한 직업처럼 여겼고 살인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그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했으며 오히려 살인을 통해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도 확연히 다른 지극히 병적인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피아 보스들이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랐지만 때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마피아 내부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위노나 라이더는 쿠클린스키의 아내 역을 맡아 그의 이중 생활 속에서 혼란을 겪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잔혹한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과 알 수 없는 변화들은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어둠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외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노나 라이더가 영화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배우의 연기와 캐릭터 해석에 대한 평가는 관객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셰넌의 연기만큼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자 역할을 연기하는데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싶을 정도로 캐릭터에 깊이 몰입했으며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배우로서 겪는 고충과 함께 쿠클린스키라는 인물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인물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잔혹함과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흉내내기를 넘어 캐릭터의 영혼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시도였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결국 1986년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체포된 과정 또한 드라마틱했습니다. FBI는 오랫동안 그를 추적했지만 그의 치밀한 범죄 수법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잠복 요원의 함정, 수사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범죄 행각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모든 진술이 사실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살인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는 진정으로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중을 기만하려 했을까요? 그의 삶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잔혹한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이야기가 단순한 범죄 실화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은 그가 시체를 냉동 보관하여 사망 시간을 조작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 방법은 당시 수사관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으며 그의 치밀함과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몸을 마치 냉장고 속 고기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에게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연민도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다른 범죄자들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냉혹함은 살인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모든 증거를 철저히 인멸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실행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 때문에 FBI는 오랫동안 그를 잡는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아이스맨은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삶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 관객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괴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 영화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한 인간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살인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심도 깊게 다루며 그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관객들에게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취약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1935년 폴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끊임없는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고 이는 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며 폭력성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들이 그를 냉혈한 살인마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보살핌 대신 폭력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의 학대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하고 잔혹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신념은 그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의 초기 범죄들은 대개 보복 심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복수하며 점차 폭력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에 걸쳐 지속될 잔혹한 행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키 196cm에 몸무게 12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강점은 그가 마피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누구도 그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별명인 아이스맨은 단순히 시체를 냉동시켰다는 의미를 넘어 그의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감정에 동요 없이 살인을 저질렀고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진정한 사이코패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대한 체격은 그에게 물리적인 우위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항상 차갑고 무감정했으며 그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마피아 조직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폭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어떤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고 어떤 희생자에게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특성 때문에 그는 마피아 보스들에게 완벽한 살인 병기로 인식되었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의 이야기는 범죄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례를 통해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어두운 면과 잔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는 그러한 괴물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환경, 심리적 요인, 그리고 범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쿠클린스키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증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영화 아이스맨은 마이클 셰넌의 섬뜩한 연기와 아리엘 브로만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져 리처드 쿠클린스키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그가 가족에게는 다정한 가장이었지만 동시에 잔혹한 살인마였다는 극명한 대비를 통해 인간의 양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의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단순히 한 살인마의 이야기를 보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 아이스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잔혹한 범죄의 기록이자 동시에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폭력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잔혹한 아이스맨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